221페이지. 정부 간 관계 모형, 그쵸? 거기 라이트의 모형에는 정부 간 관계론에서 분리 권위형과 그 다음 포괄 권위형, 중앙 집권형, 그쵸? 분리 권위형은 어떤 거란 말이야, 쌤? 그렇죠. 맞습니다. 연방정부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미국의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분리돼 되게 그냥 대등한 존재. 근데 포괄 권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방정부 속에 주정부가 들어가 있다. 포괄 권위형. 그다음 중첩 권위형은 자 서로 간에 뭐 하는데 어느 정도 중첩돼 있다. 지금 뒤에 그림이 뒤로 밀려버렸어. 그래서 거기 중첩 권위형, 자 분리 권위 모형, 중첩 권위 모형, 내포 권위 모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다? 중첩 권위 모형이다. 이걸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험 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겠죠. 엘코크는 동반자 모형, 둘이 이제 중앙과 지방이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리자 모형은 말 그대로 대리하는 거야, 대리. 지방이 국가에 대리이 있다는 거고, 교환 모형은 절충 모형으로서 지배인 모형,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이에요. 이런 시간에 그냥 딴 거 하지. 그 다음, 던 사이어가 이야기한 하향식 하향식 모형, 지방자치 모형, 정치체제 모형이 있고, 율다브스키는 협조 강제 모형, 갈등 합의 모형. 선생님,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갈등 합의 모형이 훨씬 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갈등 합의 모형이 중앙, 지방의 대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야, 일본 사람까지 알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무라마시 미치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읽어봐요. 시험에도 유일하게 한 번 나왔습니다. 자, 킹덤의 소작인 모형. 그래서 지방정부는 때때로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복종해야 된다. 소작인들 복종해야 되죠. 그런 의미의 소작인 모형. 그다음 로즈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은 뭐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네 가지 자원 중에서 자, 그 중앙정부가 우위를 정하고 있는 건 법적이고 재정적인 거, 지방정부가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정보적이고 조직적인 거. 그래서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샌더스 이원국가 모형. 그 다음 거기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 이론에선 덧립이, 그렇죠? 그래서 자, 다원주의, 신우파론, 계급 정치론, 엘리트론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당연히 다원주의는 어떻게 생각해? 말 그대로 이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배분은 거기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자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한다? 쉽게 해서 행정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원주의는 행정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신우파는 우리가 이 행동경 이 공공선택론 입장이고 공공선택론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겠어? 효용 극대화, 그렇죠? 비용을 극소화하고 효용 극대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누가? 중앙정부가. 개발 정책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 정책은 누가? 치안, 소방, 쓰레기 같은 건 지방정부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가장 뭐 할 수 있을까?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다시 재분배 정책은 사회보장 정책 같은 건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교통, 통신, 관광 등 개발 정책은 지방이 할 수도 있고 중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치안이나 소방, 쓰레기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그렇죠. 이런 배당 정책은 지방정부가 적합하다 이거죠. 엘리트론. 자, 이 엘리트론은 이원국가론이라고도 부르고, 국가 재정 지출을 유형화해서 국가계획, 의사결정의 양식, 정보 수준 간 기능 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단 국가 재정 지출이 유형화되고 국가 계획 의사결정 양식이 정해지고 정보 수준 간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순이다. 네,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아까 신우파론이 이야기했던 걸 그 표로 해봤고, 그 다음 쌤 거기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분쟁 조정위원회는 하나 봤었죠. 국무총리 소속의 분쟁 조정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환경 분쟁 쭉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세 번째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근데 거기 잘 보니까 뭐가 없대요? 그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고 돼 있죠. 자, 뭐 제일 밑에 정도. 근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쟁 조정위원회. 자, 행안부 소속으로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 소속이 뭐가 될 수 있겠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로 가겠죠. 그럴 때 이 분양 조정위원회는 제일 밑에 봐봐. 이행명령 및 뭐가 가능해? 구속력이 있다. 대집행 가능하고. 그 다음 쌤 거의 뒤에 역사적 전개, 이건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지방분권위원회라는 게 뭐가 됐었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지방분권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수소로 뒀단 말이야. 그러자 시험에는 당연히 4개씩 안 내겠어. 새로 나왔으니까. 냈겠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거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정부는 당연히 옛날 정부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니까 더더욱 안 내겠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26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법 추진이겠는데, 자, 뭐 원칙도 있고 한번 약식 지방분권법이라 그래서 최근에 많이 법이 이렇게 개정됐어요. 많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쌤, 그건 넘어가서 나중에 뭐 할 때, 특강할 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 문제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정부 간 관계론에서 라이트의 이론 중 중첩 권유형은 중첩입니다. 아까 3가지가 있었죠. 중첩 권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우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맞죠? 오케이. 정부 간 관계론에서 던사이어의 이론 중 하향식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맞죠? 엘코크의 이론 중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것. 동반자 모형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이 모형은 엘코크 모형에서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리자 모형, 그쵸? 대리자 모형. 자, 그 다음 율다우스키에서 갈등 합의입니다. 갈등 합의는 자, 아까 더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인사와 재정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맞고. 정부 간 관계론에서 문화마침이 미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자, 거기 쿨리 독트린, 쿨리 독트린은 저기 앞에 있어요. 조금 앞에 가서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쿨리 독트린, 그쵸? 주정부하고 어디하고? 자, 지방정부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미국은 주정부하고 카운티, 시 같은 데하고 많이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202페이지 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2에서 밑에 지방자치 긍정 입장 했을 때 쿨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는 천부인권으로서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간주, 여기서는 미시간주 속에 디트로이트 시가 있죠. 그럴 때 자, 쿨리 판사는 어떻게 내렸어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즉 디트로이트 시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거며 미시간주에서 뺏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치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많은 이 독트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미국 지방자치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고,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 딜런의 법칙. 그쵸? 거기 20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부정 입장에서 딜런의 법칙 있죠? 거기는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로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6번 넘어가서 6번 봅시다. 미국의 쿨리 독트린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거며 주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간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이다. 이거 맞고,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당시 미국 대다수 주에서 이 독트린 채택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딜런의 원칙을 뒷받침한 게 아니라 둘은 완전히 정반대죠.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정부 간 관계에서 미국 건국 초기에는 당연히 건국 초기는 연방정부는 별로 힘이 없었겠죠. 그렇죠? 주정부가 힘이 많았죠. 그래서 연방이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아니라 약했죠. 자, 그 다음 11번 딜런의 규칙입니다. 딜런의 규칙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정물로서 명시적으로 유임된 사항 외에도 말이 안 맞죠? 자, 주정부의 피조물이면 명시적으로 유임된 사항만 해야 되겠죠? 거기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12번은 자, 정부 간 관계에서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영국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주민자치라 그랬어? 아니면 단체자치라 그랬어? 우리 쌤, 영국은 주민자치야, 단체자치야? 주민자치. 자, 주민자치는 어떤 식으로 이 권한이 부여받는다 그랬어? 개별적 수권 방식, 그쵸? 개별적 수권 방식. 그래서 거기 개별적 수권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1번 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부 간 관계에서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뭐 이건 틀린 건데, 앞부분은 맞는데,
1980년대 호소가 내각이 나와요. 1980년대. 그러니까 무슨 내각 쓸 필요 없어. 호소가 내각인데 여기서 신지방 분권화를 주장하고 상당한 수준의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봤을 때 어떤 주는 집권도 못 하고 있잖아. 직계도 못 하잖아. 직계가 다 다르잖아, 서로. 분권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14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유임이 아니라 위탁하여줘. 아까 위탁한다 그랬죠? 유임과 위탁은 크게 다른 말입니다. 유임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게 내릴 때 유임이라고 그러죠. 위탁은 동등한 관계에서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쓰레기 폐기장 이거 할 때 여기가 유고 여기가 아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죠. 위탁이에요, 위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에서 관계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맞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전국적 협의체 당연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이번엔 중앙과 지방이 부딪히면 뭐라 그랬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행안부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안 봤어? 또 앞으로 가야 돼? 안 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은 이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무처리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조합에 왜 그러겠어? 왜? 그러니까 아까 있었잖아. 지리산 관광 조합이 있었잖아. 그럴 때 지리산 관광에서 뭐 문제가 생겼으면 경상남도 또는 전라북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리산 관광 조합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선생님 뭐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이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합에 귀속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은 선생님 이건 좀 그냥 아까 문재인 정권 때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기 없는데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뒀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19번은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냥 20번 지방분권립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통합지방자치단체는 폐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하거나, 자 여기 두 개 통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쪽 폐지하고 통합할 수 있겠죠. 자, 이를테면 어떤 여기가 이제 군이야. 여기도 군인데 여기 군인 사람 수가 너무 적으니까 통합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공무원들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지방분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지방자치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정원 내로 포함해서가 아니라 정원 외죠. 정원으로 포함해서 하되 조만간 이 문제를 해소할수록 조만간 해소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원 외입니다.
자, 여기 공무원이, 이쪽 공무원, 이 군의 공무원이 뭐 100명이 있었고, 이쪽 공무원이 200명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최대가 250명밖에 안 되게 돼, 정원. 그럼 여기 50명밖에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520명 말고 정원으로 50명을 더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단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해라. 자, 그 다음, 자, 거기, 특별표상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통합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 관할구역 의원 정수는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다. 이런 거 한 번 나오고 말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특례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해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은 폐지한다. 당연한 말들이죠. 자, 24번. 지방자치 분권에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쌤이 이건 지방분권에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분권위원회. 아까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거 있었잖아요. 자치분권위원회.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쌤 25번부터. 자, 25번에 무슨 원칙이야? 이런 원칙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아니, 1교시 때. 이런 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자,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장 하위의 기관, 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위로 올라가고, 그것이 또 안 되면 더 위로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시군구에서 먼저 해보고, 시군구에서 안 되면 시도로, 시도에서 안 되면 국가로, 그쵸? 이게 보충성의 원칙. 자, 그 다음. 그래서 25번은, 지금 25번 하고 있죠? 그쵸? 25번은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해놨으니까 틀렸죠? 거꾸로. 26번은 자, 국가사무 배분을 지었더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이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사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청에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 국가사무로 이원해야 된다. 우리가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사무를 폐지하라. 기관사무. 자, 정확히 이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가 고유사무,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죠. 그렇죠? 고유사무는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어떤 사무가 있다고 그래요? 기관위임하고 단체위임이 있다고. 거꾸로 먼저 쓸게요. 단체, 그 다음, 기관. 단체위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의회 또는 지방자치장 모두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고, 기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거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장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지방자치단체에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자기한테 준 일도 아니잖아. 그냥 인천시 광역시장한테 준 거야. 그냥 국가에서 이거 해라고. 그냥 인천시에 준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조례 제정 안 한다는 기관 유임사무. 그런데 이런 유임사무는 될 수 있으면 자치가 국가에서 시켜서 완전히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기관 유임사무 같은 경우 그 시장한테 바로 시켜서.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최근에. 그래서 그 지문이 뭘 폐지한다고? 자 봐.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 사무를 시도 및 특별자치시 또는 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 장에게 유임했어. 그러니까 이건 기관 유임사무죠. 그럼 폐지해라 이 말이에요. 27번은 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지방분권법 제 102조 보면 필요한 때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시범적, 차등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범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겠죠? 그래서 방금 한 건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떻다? 자,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가 어떠냐? 이것을 좀 살펴봤죠. 그 다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까 풀었던 것들이 좀 반복돼서 한 번 더 봤죠. 자, 그 다음, 자치입법권, 지방자치 내용. 지방자치라는 게 뭐냐? 그 자체의 내용을 좀 보면, 먼저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자치, 입법권. 그쵸? 스스로, 그러니까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례와 규칙. 선생님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조례 거기 표에서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누가 제정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지방의회가. 그쵸?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재정권자는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 그쵸? 그 다음 사무 범위 봐봐요. 단체 유임사무이 가능하고 기관 유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아까 설명했었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자치단체장에게 맡긴 거죠. 다음 제정 범위에서 특히 이 부분 체크하셔야 돼. 자, 조례는 벌칙, 권리 의무 사항 및 벌칙 제정을 금지한다. 형벌 신설 금지하고 세금 신설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유임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단 과태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조례. 그 다음 규칙은 법령 조례의 개별 구체적 유임이 있으면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 단 벌칙은 뭐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 그 다음 거기 234페이지 조례 제정 절차도 시험이 잘 나와요. 그렇죠? 이 조항은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32조. 그렇죠? 자, 빠른 시간에 한 번만 읽어. 한 번만 빠른 시간에. 아까 통제에서도 했어요.
통지했어. 아까 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쌤 한번 읽어봤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조항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좋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일단은 조례, 전체적인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 발의는 누가 할 수 있어? 지방의회 의원하고 교육감, 교육원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단체장, 그 다음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근데 교육위원은 이번에 많이 이 제주도만 있고 다 사라졌죠. 제주도만 있고 다 사라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이 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 그쵸?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단체장이 지방의회 제의를,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죠. 근데 아까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심하게 해쳤다 그러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써져 있죠.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면 이것은 대부분에 뭐 할 수 있어? 제소할 수 있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다음 거기 지방자치법권이 있었으면 또 하나 뭐가 있겠어? 자치조직 인사권. 그쵸? 자치조직 인사권. 자, 거기 내용 좀 볼까요? 거기 쭉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를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쭉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 조언은 인건비 등 뭘로? 대통령령. 대통령령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한다. 다음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있다는 정도에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종류. 보통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종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그렇죠? 자, 거기 의의부터 한번 봅시다. 의의.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 종류를 일반 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자, 전자는 일반 이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는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고, 특별자치단체는 한정적인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들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디서 봤어? 앞에서 봤죠? 2개 이상 이렇게 이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광역적으로 처리할 때 조합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였죠. 자, 거기 한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읽어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방 우리나라는 아까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달라요. 특별지방행정 뭡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7번 봐봐. 우리 2013년도에 수도권 교통본부가 설립되어 이 부분 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교통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미국은 특별구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 대표적인 예로 학교 특별구가 있다. 자,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제도로 되어 있다. 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자, 다음 10일 최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서 특별자치단체 필요성이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전부 개정의 주 내용으로 도입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죠. 내용. 설립부터 설립 절차 쭉 한번 읽어보시죠. 장단점까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이제? 자, 그래서, 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도. 자, 우리나라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층제야 아니면 다층제야? 우리나라는 자치로만 봐더라도 광역행정, 기초행정, 다층제로 되어 있죠. 특히 중층제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건지 거기 써져 있었어요. 그 다음, 이건 자치단체고, 자, 하급 행정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하급 행정기관. 이건 뭐가 아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시, 행정구, 읍면동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일 앞에 부분 봐봅시다. 거기 240페이지 제일 앞에 그림 봐봐, 그림. 240. 그림 보니까 자치계층, 행정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아까 표에서 보면 각국의 자치 유형이 있어. 표 2페이지입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 커피를 좀 먹어야 되겠네. 왜 이렇게 갑자기 잠이 오는지.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선생님들도 갑자기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잘못 써가지고. 네? 네. 참아야죠. 참아야 된다. 그 다음, 좋습니다. 다층제의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대강 그런 느낌이 들 거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번 봅시다. 거기 241페이지 광역자치 보니까, 특별시, 그쵸? 그 다음, 뭡니까? 자치시, 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게 세종시죠. 근데 세종시는 뭐가 없어? 자치구가 없죠? 그리고 현재 세종 특별자치시에는 군구를 두지 않고 있죠. 않도록 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하면 뭐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그래서 거기는 무엇에는 있어? 기초장치로서 제주도는 행정시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시는 행정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뽑지 않는다고 그랬어? 제주시장 뽑지 않습니다. 누가?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 다음 광역시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 자, 그 다음 지방행정 계층 또는 지방 하급행정기관 있는데, 행정시, 행정구, 그 다음 읍면동, 근하급 행정기관이다. 여기는 거기 있는 것처럼, 아까 분당구는 뭐예요? 분당구 행정구죠. 그냥 자치단체 아니고 분당구, 그렇죠?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성남시. 자, 미국의 계층 쪽 구조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제가 나라드린 것 중에서 각국의 뭡니까? 각국의 이 계층제 구조, 계층제 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각국의 단층제인가, 가층제인가, 그쵸? 오늘 나라든 거 보면, 우리나라는 중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층제. 자, 아까부터 계속 해왔던 거 245페이지 보면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리병이 있죠. 또 한번 봐두시고 그래. 그래서 자, 기관 통합형은 우리가 어디하고 어디를 들 수 있어? 영국하고 미국, 그렇죠? 영국은 어떻게 됐는지 봐봐. 거기 보니까 자, 위원회로 돼 있죠. A분과위원회, B분과위원회, C분과위원회, 그쵸? 거기에서 제일 위에 의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미국형은 위원을 6에서 7명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의장이 시장까지 겸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걸 조금 변형된 어떤 거다?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문제 풀 때는 좀 덜 어려우니까. 자, 1번은 틀렸어요. 이건 X인데 거기 X가 안 써져 있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지방의회에서 하지 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2번은 자, 의결됐어. 조례안은 며칠 안에 이송돼야 된다 그랬어. 아까 외우라 그랬죠? 읽어라 그랬죠? 5일. 그 다음 지방자치 조례에서 지방자치장은 재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하면 며칠? 대부분의 최소는 15, 20밖에 없었잖아. 15는 장이 억울할 때, 그쵸? 그래서 장이 직무를 이행을 안 했거나, 그쵸? 그다음 그래서 직무이행 명령이나 시행 명령 때는 15일이라고 그랬고, 이건 그건 아니죠? 며칠? 자, 며칠 이내에서 20일. 아까 15, 20 해줬잖아. 재결은 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에서 하는 거. 예. 다 XX. 쌤도 X가 안 그려져 있어구나. 1번 X, 2번 X, 3번 X, 4번은 O. 아까 읽었죠? 5일 안에 안 하면 의장이 공포한다고. 그렇죠? 또 앞으로 갔다 올까요? 갔다 올 필요 없겠죠? 앞에 다 나와 있었죠? 아까 읽어봐라 그런 거. 자, 5번은 정확히 왔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절차,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나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합니다. 6번은 조례에서 확정되는 거 맞죠? 7번은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 장에 일을 이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 제정 절차 조례인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 장에 일을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은 8번은 뭐가 잘못됐어? 20, 그렇죠, 수정하여. 그냥 원안을 제의결해 주라고 그래야지, 수정이나 고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9번은 자, 지방단체 입법권의 지방단체는 법령 부분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해놨으니까 맞고. 그 다음 몇 번이지? 10번.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면 무슨 사무? 장에게 위임했으니까 기간 위임사무죠. 기간 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선생님 11번이 틀린 이유는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12번은 저는 더 강화시킬 수 있죠. 조례로. 이를테면 100배
이를테면 이 농도가 이를테면 오염 농도가 10ppm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럴 때 그냥 우리 지도는 5ppm 하겠다. 7ppm 이렇게 강하게 해도 된답니다. 다음 13번은 맞죠? 13번 교육규칙 제정할 수 있고 교육감이 14번은 우리가 조합은 법이라고 그랬죠? 맞고 15번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고 다음 17번은 17번이 아니라 16번 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훼손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 장관 승인이 아니라 자 처분하게 되면 그 자치 조합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협의하에 처분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 아까 지리산 뭐 이런 거 있거나 뭐 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거나 그러면 협의하에서 예산한다. 특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 지리산 이런 거 실산됐어. 그럴 때는 상호 협의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 몇 번? 17번 그쵸? 17번은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 2개 이상인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안부 장관 지도감독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죠? 18번 18, 19, 20, 21 빨리 풀어봐요. 우리나라 기관 대리평 맞죠? 그 다음 기관 대리평 행정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왜냐면 왜? 집행기관이 잘못했는데 의회가 잘못 분명하잖아. 거기 그 다음 미국의 면에 기관 통합형은 영국 의회형의 대표자 맞죠?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아니죠? 대리평이고 22번은 우리는 시장 권한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더 강하다고 그랬죠. 23번은 그렇죠. 영국의회관은 그러니까 통합형이니까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랬죠. 집행기관 장도. 그 다음 자, 선생님 24번은 그렇죠. 기관 통합형의 특수한 형태라고 그랬죠. 25번은 집행기관의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리평에 비해 생존 전문성이 높지 않는 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대표를 따로 뽑잖아. 어느 정도 전문성도 고려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쌤 26, 27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의회를 뽑는 지방의회가 실시했다. 이건 맞고 박정희 정부로부터 노태우 시기까지는 지방의회가 실시되지 않았다. 자, 실시된 게 있죠. 1991년 6월.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죠. 1995년입니다.
그 다음, 29번. 29번 맞아, 틀려? 뭐가 틀렸어? 아니야. 지금도 정당에서 공천해야 해. 기초부분 다, 민주당,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다 붙이고 나왔죠. 이번 선거 보면. 그래서 지금도 계속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30번. 이건, 주민 소환제 있어, 없어? 지방의원이 못해. 그건 주민 소환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주민 소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주민 소환되면 거기서 이제 직무에서 물러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직무 소환제는 그렇게 하는데, 비례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 비례대표는 소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주민 소환자는 비례대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로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가 안 돼? 소환 안 됩니다. 다음.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수사에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뒤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들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뭡니까? 조례 개정을 뭐 할 수 있어? 거기 같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나 이런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지방의회 정원에 대한 주민투표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쌤 뒤에 다 나와요. 뒷부분 우리 배우면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31번은 지방자치계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 딱 하나 측면이죠. 그렇죠? 단층제로 운영된다고 그랬고. 자, 제주도는 맞죠?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밖에 없고 그 밑에는 행정시로서 제주시가 있다고 그랬죠. 자치시가 하나.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X호가 바꿔졌네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지방자치계층에서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죠? 당연히 있죠. 쌤, 쉬는 시간에 한번 간단히 광역시, 아까 했었던 거 있었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자치시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예, 그러니까 시켜서 33번은 X고 34번은 O. 쌤, 245페이지 아니구나. 241페이지 보면 1페이지 보면 자
특별자치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보면 특별자치시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군과 구를 두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이 있고, 그 다음 제주도, 그렇죠? 도중에서 자치권이 특별히 관범에게 인정되고 그 지방사업에 국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는 정부 직관 광역자치 지방자치단체다. 자, 그래서 2006년도에 들어온 게 특별자치구. 제주도는 자치력으로만 보면 단층제가 됩니다. 우리는 중층제를 썼었죠. 제주도는 광역시, 기초시, 광역자치, 기초자치가 없어요. 그냥 단층제. 그 다음, 선생님, 거기 재밌는 거 있으니까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5번. 35번. A는 보니까 제가 투표하는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네요. 왜냐하면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A가 특별자치시에 살고 있잖아. 세종이구나. 세종특별자치시니까 당연히 특별이니까 서로 똑같죠. B는 뭐가 틀렸어? B는 뭐가 틀렸어? 그렇죠. 제주시는 행정시지 자치시가 아니니까 선출이 안 되죠. 임명으로 하죠. 도지사가 임명해요. 제주도 도지사가. C는 정확히 맞죠. 분당구는 행정구죠. 그래서 시의원으로 시의원을 뽑아야 되겠죠. D는 맞는 말이요. 기장군은. E는 대전광역시. 맞죠?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들 뽑는단 말이야. 36번부터 또 좀 쉬었다 합시다.